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넌 그쪽으로는 재능이 없어. 네 아이디어는 별로야. 그건 네 길이 아니야. 이 말이 가장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오래 일한 전문가가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쪽을 오래 알아온 사람이 내게 재능이 없다고 하면 진짜구나. 오늘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상상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만든 게 미키마우스고 디즈니랜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타인의 평가가 왜 당신의 가능성을 결정할 수 없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거절과 실패를 다음 발판으로 삼는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디즈니처럼. 상상력이 없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상상력의 제국을 만들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신을 평가하는 사람은 그 순간의 당신을 보는 겁니다. 성장하기 전의 당신을, 미래의 당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평가가 당신의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정합니다. 당신이 만들어낼 미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라도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상상력 부족이라는 말을 신문사에서 들었다는 게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해고당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해고는 해고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해고 자체가 아닙니다. 그 평가가 얼마나 완전히 틀렸는지, 그리고 그 평가를 무력화한 게 무엇인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가를 너무 믿습니다. 특히 권위 있는 사람의 평가를 더 믿죠. 이 분야를 오래 알아온 사람, 직급이 높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진짜가 됩니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도 전문가가 더 잘하는 거 아닌가요? 틀리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지금까지 봐온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과거의 데이터로 현재를 평가합니다. 근데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성장하기 전에 사람이 만들어낼 것, 그건 보지 못하죠. 해리포터처럼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당시에 진짜 실력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해고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18세 청년의 그림이 아직 미완성이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 순간의 실력이 영원하지 않죠. 계속하면 달라집니다. 편집장은 그 순간의 디즈니를 봤습니다. 성장할 디즈니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평가의 한계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상상력이 없다는 말을 들은 청년. 두 번째, 두 번의 파산과 세 번의 도전. 세 번째, 평가와 가능성의 차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전쟁에서 구급차 운전수로 복무하다 귀국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월트 디즈니. 그는 만화를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고 만화가 자신의 길이라고 믿었죠. 스타 신문사에서 만화가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편집장이 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자네는 상상력이 부족해. 쓸만한 아이디어도 없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 만화가가 상상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말인지 아시겠죠? 만화가에게 상상력이 없다는 건 요리사에게 미각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핵심이 없다는 겁니다. 디즈니는 좌절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멈추진 않았습니다. 월트 디즈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신문사에서 해고당했을 때 나이는 17세에서 18세였습니다.
이제 막 전쟁에서 돌아온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7살부터 이웃집에 그림을 그려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 신문에 만화를 그렸죠. 그런 그가 신문사에서 상상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아시겠죠? 7살부터 그림을 그려온 사람에게, 그림으로 돈을 받아온 사람에게 상상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그래도 편집장이 전문가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 디즈니의 실력이 별로였던 거 아닌가요?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18세 청년의 그림. 근데 편집장이 본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만들어낼 것은 보지 못했죠. 그게 바로 평가의 한계입니다. 디즈니는 해고당한 그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창피했을 겁니다. 그리고 억울했을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 감정이 한 가지로 모였죠. 그래도 나는 계속 그리겠다. 그 결심이 나머지를 만들었습니다. 디즈니는 친구와 함께 작은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짧은 만화 영상을 만들어서 지역 극장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기세로 자신의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레프 오 그램이라는 이름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입니다. 직원도 채용했습니다. 동화를 원작으로 한 단편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배급사와 계약도 맺었죠. 근데 배급사가 파산했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빚이 쌓였습니다. 결국 레프 오 그램도 1923년에 파산하고 맙니다. 파산.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던 청년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기차표를 샀습니다. 할리우드로 가는 편도 기차표. 가진 건 미완성 필름 한 통. 할리우드에 도착한 그는 형 로이와 함께 작은 스튜디오를 다시 차렸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가 오즈월드 더 럭키 레빗이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배급사가 그 캐릭터의 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계약서의 허점을 이용해서. 또 잃었습니다. 근데 또 다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차 안에서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캔자스시티 스튜디오 책상에서 길들였던 작은 쥐 한 마리가 생각났습니다. 그 쥐를 캐릭터로 만들면 어떨까? 처음엔 이름을 모티모로 지으려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너무 거창하다. 미키가 낫겠어. 그렇게 미키마우스가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싶습니다. 디즈니는 레프 오 그램이 파산했을 때 멈추지 않았습니다. 캐릭터를 빼앗겼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그냥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어서 아닌가요? 아닙니다. 디즈니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만화를 그리는 게 그에게 살아있는 이유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드는 것, 상상 속의 것을 화면에 구현하는 것, 그게 그가 숨을 쉬는 이유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923년에 할리우드로 떠날 때 디즈니는 카메라를 팔아서 편도기차표를 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미완성 필름 한 통이 유일한 자산이었죠. 근데 그걸 챙겼습니다. 기차에 들고 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필름이 나중에 앨리스 코미디 시리즈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 시리즈가 디즈니 형제 스튜디오를 세웠습니다. 그 스튜디오에서 미키마우스가 태어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챙겨간 미완성 필름 한 통이 역사상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만든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스타의 편집장은 정말 틀렸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젊은 디즈니의 만화가 실제로 미완성이었을 수 있죠. 편집장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편집장은 그 순간의 디즈니를 봤겠죠. 완성되지 않은 초보 만화가. 그 평가가 맞죠. 근데 그 평가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성장합니다. 실패를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거절을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그 순간의 당신이 미래의 당신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디즈니는 해고당한 그 순간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해고를 딛고 계속했습니다. 두 번의 파산을 딛고 계속했습니다. 캐릭터를 빼앗기면서도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이 디즈니를 완성시켰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당신의 현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의 가능성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이런 생각 드실 수는 있죠. 그래도 디즈니는 천재였으니까 결국 됐던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디즈니의 이야기에서 천재성보다 먼저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해고당해도 했습니다. 파산해도 했습니다. 빼앗겨도 했습니다. 계속했다는 것. 그게 천재성보다 먼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대입해 봅시다. 지금 당신에게 안 된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족 중에서. 그 말이 얼마나 사실일까요? 편집장이 18세 디즈니에게 한 말은 그 당시에는 맞았을 수 있습니다. 18세의 그림이 아직 미완성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말이 영원히 맞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은 성장합니다. 지금의 당신이 미래의 당신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디즈니는 해고당한 후 편집장에게 화를 낸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계속 그렸습니다. 틀렸음을 증명하겠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맞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싸우는 사람은 상대를 향합니다.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작품을 향하죠. 디즈니는 편집장이 아닌 자신의 작품을 향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한 사람을 향하지 마세요. 당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향하세요. 그 방향이 나머지를 만들어줍니다. 디즈니는 3번이나 다시 시작했습니다. 신문사 해고 후 레프오그램 설립, 레프오그램 파산 후 할리우드로, 오즈월드를 빼앗긴 후 미키마우스 창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3번이나 다시 시작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그가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만들겠다는 그 방향. 캐릭터가 바뀌어도 됩니다. 회사가 바뀌어도 됩니다. 팀이 바뀌어도 됩니다. 대신 방향만 지키면 됩니다. 빼앗겨도 됩니다. 방향만 지키면.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의 핵심 방향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주변의 평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그 방향만 지키세요. 디즈니는 그것으로 역사가 됐습니다. 오늘 안 된다는 말을 들은 분께 그 말을 한 사람이 현재의 당신을 봤습니다. 미래의 당신을 본 게 아닙니다. 디즈니가 편집장에게 해고를 당한 건 18세 때입니다. 미키마우스를 만든 건 26세입니다. 8년 동안 그는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 8년 동안 편집장의 평가가 바뀐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디즈니가 바꿨습니다.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계속 만들면. 오늘 기억해 주세요. 평가는 그 순간입니다. 당신은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만들면 평가가 따라옵니다. 디즈니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신문사에서 상상력이 없다고 해고당했죠. 첫 번째 스튜디오가 파산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도 캐릭터를 빼앗겼죠.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미키마우스를 만들었고 디즈니랜드를 만들었고 생전에 아카데미상을 22번이나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디즈니는 1966년에 6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계획하던 디즈니 월드가 완성된 건 그가 죽은 후 1971년이었습니다. 디즈니 월드 개장식에서 누군가가 말했죠. 월트 디즈니가 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답했습니다. 그가 이걸 봤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상상력이 없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죽고 나서도 세상에 남은 상상력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받은 평가가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계속 만들면 됩니다. 상상력이 없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상상력 넘치는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계속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계속 만들면 됩니다. 오늘 기억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타인의 평가는 그 순간의 당신입니다. 미래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을 보지 성장할 당신을 보지 못합니다. 둘째, 실패는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성장하라는 신호입니다. 디즈니도 2번 파산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계속하는 것 자체가 평가를 무력화합니다. 디즈니가 그걸 증명했죠. 상상력이 없다는 평가가 틀렸다는 걸 계속 만들면서 보여줬습니다. 오늘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을 들은 지금의 당신이 아직 진짜 당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없다는 말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지금의 당신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당신일 뿐입니다. 계속 만들면 됩니다. 디즈니처럼.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